안녕하세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장 분석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보장 분석 레포트를 뽑으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확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실손 의료보험이 어느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그 보장 분석 레포트 안에서는 종합 입원 의료비,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그리고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님이 가입한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입원 의료비가 어떤 보험 상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저는 최우선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객님께서 가입한 연도에 따라서 100% 보장이 될 수도 있고요. 90% 보장이 될 수도 있고 80% 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입 연도를 확인함으로써 고객님의 보장 내용이 몇 프로짜리 보장인지를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독형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종합형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데 2017년 이전에 가입하신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종합형으로 가입하시는 비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2014년도 이후부터는 단독형 실비라는 게 판매가 되고 있었지만 종합형 실비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2017년까지는 종합형 종합보험에 실손 의료보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실손 의료보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비 특약이 어느 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로 두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고객님이 가입하신 상품이 생명보험 회사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실비보험이, 그럴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와 조금 좀 차이점을 좀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차이점이 통원 외래 의료비의 그 약값을 나누는 기준이, 보통 손해보험사는 25만원과 5만원으로 약값을 5만원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생명보험사는 외래 진료비 총 30만원 중에 10만원을 약값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외래 진료비에 20만원, 그리고 약값으로 10만원 해서 총 30만원의 담보금액을 분류를 그렇게 했고요. 손해보험사는 25만원과 5만원으로 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 실비보험을 찾아서 고객님이 어떤 상품에 특약으로 가입을 했고 그 실비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3대 딜레마에 갱신형 딜레마를 좀 찾으시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상품 자체에 납입기간이 좀 전기납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갱신형일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분명히 보장보험 레포트에는 20년 납으로 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상품이 갱신형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다수가 주계약의 납입기간만 보장보험 레포트에 납입기간으로 표시가 되고, 특약의 갱신형이 있는 경우는 그게 주계약과 납입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보장보험 레포트에 갱신형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찾아 약관을 들여다보면 해당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사실 상품에 대해서 너무나도 다양하고 특약을 갱신형과 비갱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분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그 특정 회사일 경우에 그 상품을 일단 갱신형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지고 약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대표적인 세 가지 회사를 알려드리면 삼성생명, 그리고 교보생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신한라이프지만 과거에 ING 혹은 오렌지생명, 이 상품들은 주계약 종신보험의 특약을 세팅을 할 때 주계약은 비갱신으로 진행이 되지만 특약은 질병과 관련된 특약이 갱신형인 경우들이 대다수가 좀 발견되곤 합니다. 그래서 납입기간이 보장보험 레포트에 20년 납 혹은 25년 납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도 그 종신보험에 특약이 세팅되어 있다면 반드시 약관을, 어제 말씀드린 공시시를 통해서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셔가지고 약관 안에 목차에 보시면 해당 주계약 상품에 이 상품이 담을 수 있는 특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목차에 각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비갱신으로 되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숨겨져 있는 갱신형 특약, 갱신형 담보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선지급 종신보험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선지급 종신보험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 선지급 종신보험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건데,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 보장 금액은 바로 사망보험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하기 전에 사망보험금을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맞는다면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 사망보험금을 선지급하는 게 바로 선지급 종신일 텐데, 우리 메트라이프 생명의 보험 상품과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GI 종신보험 공감이나 저해지 환급형이 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GI 보험, GI 그리고 CI로만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CI라는 상품이 아니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생명의 암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의 100%가 암이 걸렸을 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I보다 조금 더 CI보다 범위가 조금 더 암으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CI가 아니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선지급되는 선지급 종신보험이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혹시라도 고객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은 CI 보험이 대다수를 이루겠죠. 주류를 이루겠죠. 자, 그렇다면 이 상품에 상품 이름에 CI라고 적혀 있지 않아도 이 상품이 선지급 종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상품 명칭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 이후에 보장부서 레포트에 나오는 일반 사망보험금과 그리고 중대한 암보험금, 그리고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증에 대한 진단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망보험금액에 5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고, 중대한 암 4천만 원, 급성 4천만 원, 뇌출혈 4천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기 간질환, 폐질환, 신부전증에 동일한 금액으로 4천만 원이 적혀 있다면 각각 담보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은 사망보험 금액을 80%를 CI 상태일 때 선지급하는 선지급 종신보험일 수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한번 가져보신 다음에 해당 약관을 공시시를 통해서 확인해서 내가 생각한 부분이 맞았는지 약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보장부서 레포트가 우리가 잘만 활용한다면 고객님들에게 조금 더 질 좋은 컨설팅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님의 증권을 꼭 확인하지 않아도 그 보장부서 레포트와 상품 공시실에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 있는 약관을 통해서 고객님들께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또 주말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보장부서 팁 활용 세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